네. 쉬는 시간에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죠? 쉬는 시간 분위기 좋아야 돼요. 학원이 오면 즐거운 곳이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아침에 나오면서 즐겁게 올 수 있죠. 학원 오는 게 불편하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옆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라이벌이 안 해요. 그죠? 같이 가야 될 동료들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쳤던 시험들은 전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 문제라도 이겨야 내 등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나만이 알 수 있는 정리, 표 같은 걸 작성하면 옆에서 보면 못 보게 하잖아. 내만 봐야지. 맞죠? 이 어렵게 해놓은 건데, 그러나 우리가 하는 시험은 그게 아니단 말이야. 그냥 보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괜찮냐? 하고 하나 가르쳐주면 옆에서도 기본 테이크야. 나는 이거 하니까 좋던데. 그래서 같이 해서 같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 한 문제 더 맞춘다고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60점만 넘으면 같이 합격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봄이 자꾸 익어가면 몸이 조금 늘어질 거예요. 그럼 중간에 뭐 좀 먹고 하는데 내 먹을 것만 말고 조금 더 가져서 같이 좀 나눠 먹고 그러면서 좀 친해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시더라도 요즘 독불장군 없죠? 독불장군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동중개를 한 2, 3년은 하셔야 될 거야. 그때 이 학원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학원 동기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분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물건을 공유하고 공동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혼자 독학해서 하시는 분들은 합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합격을 해도 혼자서 완전히 황량에 그냥 떨어져 있잖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큰 좋은 점도 있으니까 학원에 있으면서 옆에 분들하고 잘 지내가지고 나중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자, 지번으로 갑니다. 지번. 자, 땅에다가 번호 붙인 게 지번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필지 하나당 지번 몇 개? 하나만 붙인다. 1필지 1지번 원칙.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여기서 소관청 나왔는데 앞으로 거의 모든 일을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한다. 그래서 소관청이 하는구나. 자,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하느냐? 동리별로 부여합니다. 1, 2, 3, 4, 5, 6번지. 그리고 부여할 때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차례대로. 왜 차례대로 부여하느냐? 지번은 1, 2, 3, 4, 5, 6, 7, 8 연 이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여해야 지번을 알면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야. 지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위치 추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몇 번지 있다 하면 몇 번지는 대략 어디쯤 있겠군.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번이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차례대로 했는데 어디서 어디로 붙이느냐 얘기예요. 자, 우리 나성동이 이렇게 한 장의 지도에 담깁니다. 그러면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위가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되도록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지부터 차례대로 붙여줘야 되는데 이를 어디서 시작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여러분이 쓰는 노트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왼쪽 위에부터 쓰겠죠. 그래서 1, 2, 3, 4, 5, 6에서 쭉 가다가 오른쪽 아래에서 끝나도록 이렇게 붙여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위상은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쪽에서 끝나더라.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줄 꺼놓은 것이 전부 시험 문제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소관청이 했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다가 시도지사가 했다가 지번 부여지역별 동리별로 했다가 시군구별로 했다가 읍면동별로 했다가 그 다음에 북서에서 남동해야 되는데 북동에서 남서로 이렇게도 바꾸고 무슨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바꾸니까 그대로 정확히 사람과 범위 숫자 같은 거 정확히 외우는 게 중요하다. 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 동리별로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렇게 부여합니다. 그 다음 지번을 표기 적을 때는 숫자로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100번지 삽니다 하면 1빵빵 100번지 이렇게 적어야지 100번지 삽니다 한글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한글로 또는 한자로 적어도 안 됩니다. 영어로 적어도 안 됩니다. 100 안 된다 그죠? 100 안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라 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사실, 법으로. 그래서 숫자로 표기하되 여기서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지적 공부는 모두 7종이 있는데 그 7종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대장이 있어요.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가장 기본적인 지적 공부인데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토지의 정보가 글자로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한 필지마다 무조건 대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토지대장은 대충 가치가 조금 있는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요. 임야대장에는 대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토지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는 가치 있다. 즉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대장에 넣고 임야대장은 가치가 떨어져서 아예 세금 부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 떨어지는 토지를 임야대장에 넣었어요. 처음에 18개 지목으로 시작했는데 그중에 6개 지목을 골라서 임야대장에 넣었습니다. 임야, 하천, 국어, 이런 것들, 유지 이런 것들, 그 세금 부과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임야대장에 넣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목이 28개로 늘어났고 급격한 산업화 발전을 거치면서 좀 섞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임야대장에는 뭐가 있고 토지대장에는 뭐가 있다 이런 획일적인 구분법은 없어요. 대충 좀 섞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야라는 지목은 전부 임야대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임야라는 지목이 토지대장에 있는 임야라는 지목의 땅도 있습니다. 대충 그냥 가치 있다, 가치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에 있든지 아니면 토지대장에 없는 토지는 모두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토지더라도 한쪽에만 등록돼야지 양쪽에 모두 등록되는 토지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한쪽에 등록됩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도에서 그림으로 위치와 모양을 표시할 때는 지적도라는 지도에 등록을 하고 임야대장 등록 토지는 임야도라는 이름의 지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 4천만 필지 일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세트로 등록되고 여기 등록 안 된 모든 토지는 전부 임야대장 임야도에 세트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는 것은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 토지예요. 그런데 임임 등록 토지는 그 숫자의 앞에 뭐 붙여라? 산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 플러스 숫자로 되는 지분은 산에 있는 토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된 토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100번지 하면 산에 있군. 산에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꼭 산에 있는 건 아니에요. 됩니까? 산에 있는 건 아니고 저 바닷가 백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토지대장 지적도 숫자 그거는 왜 안 해주셔도 되고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 토지는 숫자의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여러 번. 숫자의 뒤에 산자를 붙인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숫자의 앞에 임자를 붙인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 그렇게 단어만 살짝 바꾸더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구성하고 나왔는데 토지의 지분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번만으로 표기하는 지분도 있고 부번까지 붙어 있는 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분 100번지 이런 지분도 있고 우리가 100-1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지분도 존재한다는 거야. 그때 앞에 있는 이 번호가 본래 번호다 본번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이 번호가 부가적으로 붙였으니까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본번만으로 된 지분 깔끔하죠? 1, 2, 3, 4, 5, 6 이런 지분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뒤에 번호가 하나 더 붙는 이런 지분도 있더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본번과 부번까지 있는 지분은 본번과 부번을 구분하고 연결하는 기호로 옆줄을 쓰죠. 그런데 옆줄을 썼는데 읽을 때 발음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 100의 1이라고 의라고 읽는다.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라고 읽는다. 발음한다. 그래서 이거 100-1이 아니고 100의 1 이렇게 읽어야 돼요. 110의 1, 121의 1, 840의 17번지 이런 식으로 의라고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라고 읽는다. 다시라고 읽으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의라고 읽는다. 자,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 토지와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 토지가 이렇게 서로 나뉘게 돼 있다. 나뉘게 돼 있다. 그리고 의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위의 지번과 아래 지번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지번이 여러분 보기에 깔끔해요? 위에 깔끔하죠? 그래서 지번은 원칙 본번으로 된 지번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부번을 보기 싫지만 붙이게 되는 이유는 토지의 위치 추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붙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라는 부여 방법이 우리 지적법상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 지번 부여 방법을 지금부터 배웁니다. 자, 우리 지적법은 토지가 새로 생겼을 때 지번 부여, 멀쩡하던 토지를 쪼갰을 때 지번 부여, 여러 개를 합쳤을 때 지번 부여, 그 다음에 신도시가 들어서서 아예 토지 전체가 완전히 변화됐을 때 그때 지번 부여 하고 4가지 지번 부여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토지가 새로 생겼어요. 신규 등록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이때 등록 전환하는 게 나왔는데 이 등록 전환은 뭘 등록 전환이라고 하느냐? 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된 토지 아니면 전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죠. 자, 이때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되어 있던 개발이 안 되어 있던 토지가 갑자기 개발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토지대장 지적도를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전환, 바뀐다고 해서 등록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산 플러스 숫자로 된 지번을 썼어요. 토지대장 지번에는 산이 없이 숫자로만 된 지번 써야 되죠. 그러면 지적도에서 쭉 이어질 때는 1, 2, 3, 4, 5, 6하고 차례대로 붙여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야산이 나와서 임야도가 나오면 거기는 산 1, 산 2하고 또 차례대로 붙여갔거든요. 그러면 임야도, 임야대장 있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갔을 때 산만 떨어지고 숫자가 그대로 오면 이미 지적도에는 그 숫자로 된 지분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만 떨어지고 온다. 전체가 없어지고 새로 부여해줘야 된다. 새로 부여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부여하는데? 새로 생긴 토지 부여하듯이 똑같이 부여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규 등록은 토지가 새로 생긴 것이고 등록 전환은 이미 존재하던 토지가 임야도에 있다가 지적도로 옮겨가는 단순한 과정이지만 지번 부여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럼 원칙 어떻게 부여하느냐? 자,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이렇게 부여한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1번지부터 7번지까지 이어지는 지번 부여적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토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1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가 생겼는데 아까 깔끔하게 본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본번으로 붙이려면 최종 본번이 7이죠. 그러면 8하고 붙여야 되는데 이 8번지는 7번지 옆에 있을 때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번지하고 이만큼 멀리 떨어지면 위치를 못 찾겠죠. 그래서 아하, 이거 본번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보기만 좋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1번지 옆에 있는 토지죠. 그래서 인접한 토지에 1이라는 본번을 써주고 의 1하고 붙이자는 거야. 그럼 보기는 싫지만 이번에 새로 매립지가 생겼다는데 나 위치를 몰라. 혹시 위치나 너 지번 아냐? 했더니 아, 지번이 1의 1이야 하는 순간 아하, 이거 1번지 근처에 있구나 하고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번은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위치 추적용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보기 싫지만.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나오면 인접한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인접지 본부 하고 외우라는 거야. 인접지 본부. 그럼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이어지는 다음 본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번이냐 부번이냐 그거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 나오면 인접지 본부, 신규 등록은 인접지 본부, 인접지 본부 그렇게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부번 붙이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 자, 다음의 경우 해당 지번 부여적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 본번. 그래서 최종 뻔뻔, 최종 뻔뻔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붙이는 것이 3개가 있더라. 첫 번째, 신규 등록인데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가 신규 등록되더라. 두 번째,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토지가 신규 등록이 되더라. 세 번째, 멀리 떨어진 토지가 신규 등록이 되더라.
그래서 여인 멀리. 사귀던 여자를 멀리하고 새 여자를 찾아갈 때는 논리가 필요 없고 그냥 뻔뻔하게 우기는 거다. 그래서 최종 뻔뻔, 끝까지 뻔뻔, 최종 뻔뻔. 그래서 여인 멀리 최종 뻔뻔 외우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는 필지 하나가 새로 생겼지만 지금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신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원칙에 따라 하려면 전부 인접지 본부가 돼야 되니까 3의 1, 4의 1, 의 1, 의 1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안 그래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여러 개를 전부 부번 붙이니까 너무 보기 싫어 안 되겠어요. 이때는 위치 추적이고 뭐고 그냥 깔끔하게 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 최종 번번 해서 8, 9, 10, 11 이렇게 붙여주자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된 토지가 신규 등록됩니다. 지금 최종 지번이 10일이죠? 그럼 10일 옆에 새로운 토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원칙대로 하면 인접지 본부 11의 1 위치 추적되죠? 그런데 11이 최종 본번이니까 그 다음 본번인 12를 써도 위치 추적은 되네요. 그럼 똑같이 위치 추적이 된다면 보기 싫은 거 할까요? 깔끔한 거 할까요? 깔끔한 거 하자 이 말이에요. 깔끔한 거 하자. 그래서 여인 멀리에 인 최종 지번 인접하면 최종 뻔뻔 마지막 아주 멀리 떨어진 토지가 새로 신규 등록이 됩니다. 그럼 멀리 떨어졌으니까 인접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인접지 본부 의미 없네.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다음 본번 12에 이어지는 13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 멀리 나오면 최종 뻔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죠? 외우면 풀리고 안 외우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림 자꾸 그려보고 나중에 들어가서 문제 나오면 그림 그려보고 하면 언젠가는 풀 수는 있겠죠. 언젠가는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내 내가 원하는 문제 수만큼 못 푼다는 거예요. 자꾸 외우셔야 돼요. 자, 토지 분할합니다. 자, 토지를 분할하면 토지가 쪼개집니다. 그럼 한 개 필지니까 원래 지번이 한 개만 존재했어요. 그러나 여러 개로 쪼개지니까 지번도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그거 어떻게 붙일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00번지가 있는데 100번지가 지금 세 필지로 분할이 됩니다. 그럼 지번도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일단 나눠진 필지 중 한 필지하고 그 한 필지를 뺀 나머지 필지하고 이렇게 일단 2개로 구분한 다음 한 개의 필지는 옛날 지번 그대로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나 써주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필지들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한다? 그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을 써주면서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부부, 자, 분할 나오면 최종 부부 하고 일단 머릿속에 두시고 무슨 얘기인지 봅니다. 자, 지금 이 100번지가 세 필지로 나눠지면 그럼 지번도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한 개는 옛날 지번 100하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필지가 2개가 있잖아. 그죠? 3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세 필지로 나눠지니까 그럼 그것은 100의 하고 원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번이 이미 써인 부번을 또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분할을 할 때는 100이라는 본번을 쓰는 지번 중에 부번 가진 게 있는가를 전부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100의 3과 100의 6이 있죠? 맞잖아. 그러면 이 부번도 차례대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의 1, 100의 2, 100의 4, 100의 5는 없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거예요. 왜? 100의 6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지번은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왔다가 오늘 아니면 결석이잖아.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진 번호는 결번이라는 거야. 맞죠? 그 결번은 원칙 다시 쓰지 않습니다. 다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지번으로 붙여줍니까? 안 썼던 새로운 지번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안 썼던 새로운 부분. 그럼 안 썼던 새로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 존재하는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그건 쓴 적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안 썼던 새로운 부분, 요걸 뭐라고 표현했냐? 현재 존재하는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안 썼던 부분부터 붙여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썼던 거 붙이면 안 되니까.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100의 7, 100의 8,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죠. 100, 100의 7, 100의 8. 됩니까? 자, 그런데 분할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 보니까 자,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자, 주거, 사무실 나왔네요. 이때는 자,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100번지가 왼쪽으로 갔죠? 이게 북남 동서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빠른 지번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북서 쪽부터. 맞죠? 그럼 100과 100의 7, 100의 8 중에 제일 빠른 건 100이죠. 맞잖아. 북서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뒤에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이 주거 사무실이야. 뭐 창고 같은 거면 사람이 없어. 그러나 주거 사무실은 사람이 상주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이 필지가 세 필지로 나눠졌지만 계속 거기 상주하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옛날 집은 몇 번지? 100번지. 그럼 분할돼도 계속 사니까 그 100번지를 자기가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때는 북서 기본법 따르지 말고 북서 쪽부터 주지 말고 옛날 지번, 분할 전 지번을 어디다가 부여하라. 건축물이 존재하는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라. 그래서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주소가 바뀌도록 하라, 바뀌지 않도록 하라. 바뀌지 않도록 하라. 원래는 분할 전 지번이 북서에서 시작하니까 왼쪽으로 갔잖아. 그러나 주거 사무실이 있을 때는 그 분할 전 지번을 아무데나 줘라.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줘라.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줘서 지번이 바뀌지 않도록 해줘라 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분할 전 지번을 그 필지는 주거 사무실 있는 필지에 우선해서 당연히 부여하도록 해주고 있다.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합병으로 갑니다. 자, 합병은 여러 필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필지는 지번도 여러 개 존재했다. 그런데 합병이 되면 한 필지가 되니까 지번도 몇 개만 필요해요? 한 개만 필요해. 그러면 지번을 새로 만들어낼 것이냐? 기존 지번 중에 하나를 써줄 것이냐? 왜 만들어?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쓰면 되지. 그럼 뭘 쓸 것이냐 이 말이야. 원칙 가장 빠른 것. 선순위 지번을 써라. 선순위. 근데 선순위 지번이 보기 싫은 부번 붙은 지번이라면 부번 붙은 건 깔끔하지 아니하므로 되도록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했잖아. 그래서 살펴보니까 부번 붙은 지번이 가장 빠르지만 가장 빠르진 않지만 본번으로 된 게 있을 때는 깔끔한 본번 중 선순위를 쓰자. 되도록이면 부번 붙은 건 쓰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그래서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 선순위를 쓰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선순위. 그래서 지금 밑에 봅니다. 지금 100의 1, 101의 3, 102, 103 네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려고 그래요. 합쳐지면 지번도 하나만 필요하죠. 그러면 그냥 원칙에 따르면 가장 빠른 100의 1로 해야 되겠지만 부분이 붙어서 보기 싫어. 그때는 부분 붙은 거 써라. 본번으로 된 것 중 선순위를 해라. 본번으로 된 것 중 선순위. 그럼 몇 번지가 돼요? 102번지. 요걸 쓰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되죠? 근데 만약에 100의 1, 101의 3, 102의 1, 103의 1 전부 부분 붙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부분 붙은 것 중 제일 빠른 거 몇 번이 써야 돼? 100의 1 써야 되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런데 자, 예외해서 아까 분할과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근데 보니까 101의 3번지에 주거, 사무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거, 사무실은 사람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예전에 101의 3이라는 주소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필지를 더 끌어들여 가지고 한 필지로 합쳐버렸어. 그런데 만약에 지번이 본번 중 선순위 102가 돼버리면 주소가 바뀌잖아.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 합병의 경우는 합병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가 단순히 합병만 신청하면 본번 중 선순위 102가 되지만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합병 신청하는 소유자가 또 하나의 신청을 같이 해오는 거예요. 뭐라고 신청하느냐? 합병 후에 지번은 하고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지번으로 부여해 주세요 라고 뭐 하면 신청하면 그때는 부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지번 부여할 때 주거 사무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분할하고 나오면 당연 부여해 줍니다. 당연 부여, 우선 부여.
그러나 합병하고 나오면 뭐 해야? 신청해야 부여해준다. 그래서 주거사무실 나오면 분당병신 하고 외웁니다. 분당병신, 분당병신. 분할은 주거사무실 당연부여. 병신, 합병은 뭐 해야? 신청해야 부여. 그죠? 여러분은 예사로 듣죠? 제가 이 분당에 수업을 가거든요. 그때 이 참 하면, 그죠? 그날 수업 끝나면 가면서 자꾸 뒤돌아옵니다. 누가 뒤에서 돌 던지고 달아나는 거 싶어서. 그죠? 얼마나 듣는 사람 불쾌해요. 그죠? 참. 분당에 수업하기 전에 만들어서던 거거든. 그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지적 확정 청량 시지적 지번 부여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이름의 청량은 우리 지적법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청량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실시돼요. 그럼 우리 세종 행정수도처럼 지금 우리 이재명 야당 대표가 3월달인가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관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걸 고려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세종시 지금 부동산이 들썩들썩한다고. 좋아 죽는다. 그죠? 들썩한다고. 나도 그걸 보고 에이씨, 1월달에 수업 올 때 하나 사놓을 걸.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죠?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아니고 이 한 발짝 늦는 사람은 돈에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로만 살려서는 안 돼. 지금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가보면 서울에는 곳곳에 좋은 공원들 돈 투자해서 참 만들어 놓고 서울에 오도록 만들어 놓고서는 입만 뭐라고 합니까? 지방도 살려야 되는데 입만 거짓하고 있지 실제로는 서울에 몰리도록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지방을 살리자고요. 그죠? 지방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만 지방 가면 돼요. 청와대하고 국회만. 청와대하고 국회만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 정경유착이 아주 막 뼈에 유착되듯이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국회가 밑으로 가면 로비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실세들도 밑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지방이 산다고. 제가 항상 했던 게 청와대 국회 중에 하나는 전라도 광주로 보내고 하나는 부산으로 보내라. 그러면 지방이 산다. 그 중간에 서울은 어차피 사람이 많고 기업이 몰려 있으니까 이게 삼각형으로 퍼지면서 물류도 좋아지고, 맞죠? 수송도 좋아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살려면 그게 최고다 했는데 지금 세종 얘기가 나와서 뭐 세종도 괜찮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세종도 괜찮아. 이제 부산하고 광주 이제 무릎 꿇고 싸우겠지. 국회 내놔라. 그러면 나라가 사는 거야. 전부 다 살아야지. 졸만 살아서 되나? 맞죠? 지방에 오면 그래도 세종 오니까 제가 다니면 애기 울음소리가 좀 들려. 서울 가도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 저는 고향이 마산, 그리고 부산에서 몇십 년 살다가 지금 울산에 삽니다. 저는 산에서만 산 사람이에요. 마산, 울산, 부산, 맞죠? 거기 가면 전부 이 사람 뭐 있어? 애기 없어. 우리나라 제2의 수도라고 하는 제2의 도시인 부산에도 전부 고령자밖에 없어요. 지하철 타면 막 미치겠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나라가. 그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잘못한 거지. 바꿔야지. 어쨌든 청와대 내려오는 게 맞아. 내려와야 국가가 살아요. 그 점에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건 잘하고 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좀 상식적인 사람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좀 빠져야 된다. 한 20년 전만 해도 애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만 해도 장관직 못하도록 잘라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위장 전입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돼버렸어. 그러니까 도덕성에 있어서 너무 사람이 물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녹을 먹는 사람인데 법을 위반한 사람은 국가 녹을 먹도록 해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거든. 지금 봤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하면 한 달에 연금만, 5년 대통령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연금만 한 달에 1,500만 원, 1,600만 원 나온다고. 맞죠? 그렇게 막중한 자리를, 그렇게 국가 혜택을 입는 자리를 법도 안 지킨 인간 보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두 사람 할 때 그 대단했잖아.
그 와이프,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여러 가지 뭐 문제 해가지고 둘 다. 그래서 전 별로 안 좋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 경상도 표준말을 쓰니까 저 사람 찍었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다. 저는 사람을 보지 고향 인맥 같은 거 안 봅니다. 세상에 이 좁은 나라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을 봐야지. 맞죠? 당 보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서울 와서도 얘기했어요. 지금 경북,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은 다르다. 부산, 경남은 이제 사람을 많이 본다. 많이 좋아졌다. 보면 지금 부산, 경남에서 이 딴 나라 당을 찍는 게 한 50% 조금 넘어갑니다. 대구, 경북은 70% 넘어가고 전라도는 거의 90% 가까이 돼가잖아. 근데 부산, 경남은 이미 예전부터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제시장 더불어민주당 나왔잖아. 56%가 압도적인 차이가. 그죠? 부산, 경남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좋아져야 이 좁은 나라에서 그걸 다퉈. 사람이 좋아야지. 당이 그거 무엇이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됐고. 자, 이런 얘기하면 불안하다. 요즘 뭐 권총까지 나온 세상인데. 자, 4번. 지적 확정 측량하고 나왔는데 이것이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된 지역의 이 지분부여 방법을 얘기합니다. 요런 얘기예요. 자, 어떤 지역이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난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여기에 도시개발사업 신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신도시는 바둑판처럼 정리가 돼버리겠죠. 그럼 옛날의 토지하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나 모양이 같다, 달라진다. 달라져. 그러면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해줘야 되는데 아까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만 하면 되지만 면적 경계 좌표는 뭐까지 해야 돼요? 측량까지 해야 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전면적으로 토지 표시를 정하기 위해서 싹 측량해 줘야 됩니다. 이때 우리 지적법은 법률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은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한다라고 법 규정으로 지적 확정 측량은 어디서 하는 측량이다? 도시개발 사업 실시된 지역. 됩니까? 거기서 하는 측량이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종시도 지금 완전히 도시 자체가 전부 신도시잖아. 그럼 여기 지적 확정 측량 했다 안 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신도시 만들려고 어디선가 개발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도 곧 무슨 측량해야 돼요? 지적 확정 측량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의 개념은 우리가 배웠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니고 지번 부여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배우는 거야. 그럼 옛날하고 토지 모양, 위치, 크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번도 새로 부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제 우린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예전에 존재했던 지번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존재했던 지번들 가지고 차례대로 새로 붙여주자. 그런데 옛날에 존재했던 지번 중에서 깔끔한 본번은 사용하되 보기 싫었던 부번이 붙은 것은 새로 붙여줄 때 쓰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됩니까? 그래서 아까 합병할 때도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써야 돼. 그러면 부번 붙은 건 되도록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깔끔한 본번 중 선순위. 맞죠? 도시개발 사업 실시대에서 수많은 지번 중에 골랐을 때 부번 붙은 건 쓰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그래서 부번은 위치 추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긴 했지만 토지가 쪼개지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부번을 쓰긴 했지만 위치 추적을 위해서. 그러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생길 때마다 부번 붙은 건 쓰자, 쓰지 말자. 쓰지 말고 죽여버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이 하고 붙은 건 다 빼고 1, 2, 3, 4, 5, 6 하고 쭉 본번만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6, 7, 8 했다가 9번지하고 10번지가 없고 갑자기 11, 12로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 본번 중에서도 안 쓰는 본번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여기 보니까 9 있고 10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 지번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더라는 거야. 그래서 본번으로 부여하되 본번 중에서도 두 개 본번은 안 쓰더라는 거야. 그러면 9는 보니까 자, 안쪽에 9 도시개발사업 실시되는 바깥쪽에도 9의 1에 9 해서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게 있죠? 그러면 그 본번은 안 쓴다는 거야. 안 쓴다. 그 다음에 10번지는 이 도시개발사업 실시하는 지역의 경계 양다리 걸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이죠. 이렇게 양다리 걸친 토지 지번도 안 쓴다.
해서 9와 10번지를 빼버리고 가게 됩니다. 자, 해서 정리. 일단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 청량 실시하고 나오면 지역 내 무슨 번호로? 본번으로 새로 부여한다. 부번은 일체 안 쓴다. 그런데 본번 중에서도 안 쓰는 본번이 2개 있다.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거, 본번이 같은 거, 그리고 경계에 걸친 거. 맞죠? 경계에 걸친 거. 양다리 걸친 거, 10번지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 요즘은 내로남불 시대죠. 내가 양다리 걸치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 배우자가 양다리 걸치면 이 세상에 때려 죽이게 됩니다. 맞죠? 다리 확 찢어. 양다리 걸치면 확 찢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해서 요렇게 안 쓰게 됩니다. 자, 해서 2가지 안 쓰는 본번 2가지를 외우는 게 중요하고, 자, 왜 안 쓰는가만 잠깐 설명합니다. 요거는 이해하고 모르셔도 돼. 외우는 게 중요해요, 결과를. 자, 9의 1은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 밑에는 개발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대로 가잖아. 근데 9번지는 어디 있어요? 만약 쓴다면 저 위에 있게 되죠? 지금 칠판에 조그맣게 그려서 이런 거지. 실제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이 정도 거리는 최소 1, 2km 이상 떨어지게 돼요. 맞죠? 그러면 위치 추적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9번지와 9의 1번지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줄 누가 예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 안 되네. 그렇다면 밖의 집원은 개발이 안 되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안에서 건드릴 수 있는 구를 쓰지 말자는 거야. 이해되죠? 똑같은 논리예요. 자, 10번지도 바깥에 있는 요게 그대로 있을 거잖아. 그러면 10번지가 2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걸 10의 1하고 10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위치 추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다면 안에서 쓰지 말고 10번지를 바깥에서 쓰도록 하자. 해서 위치 추적이 안 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안 쓰는 거예요. 해서 본번이 같은 거, 경계에 걸친 거 안 쓴다.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저거 다 안 쓰다 보니까 지번수가 부족해요. 13 마지막 지번인데 토지는 남았고 지번수는 없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의 지번 무시해. 모자라는 지번 무시하고 해당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번반 50번지죠? 에 이어지는 다음 순번의 번번부터 순차 부여 51, 52, 53 하고 쭉 숫자 부여. 그것이 최종 번번에 이어지는 다음 번번 최종 번번. 아까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여인 멀리 할 때는 최종 번번 마지막까지 번번 맞죠? 그래서 최종 번번이 2번 나와요. 신규 등록할 때 여인 멀리 최종 번번.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지적 확정 청량 시시지역에 지번수가 부족할 때도 최종 번번. 2군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 자, 이 영어로는 블록식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단지식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붙여줄 수도 있다. 자, 위에 있는 거 조금 작게 다시 그려봅니다. 우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도로부터 쫙 만들어 놓고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거단지 아파트 쫙, 그 다음 주거단지 아파트 쫙, 그리고 나가서 먹고 놀 수 있는 상업단지 쫙. 그리고 저희 가면 박물관 있고 도서관 있고 문화예술센터 이런 식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블록별로 이 블록을 우리말로 단지별로 개발을 시켜나가더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단지 하나당 본번 하나를 부여한다. 그래서 블록 하나당 단지 하나당 본번 하나, 본번 하나, 본번 하나, 본번 하나. 그럼 본번이 몇 개 안 되더라도 본번 부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지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에는 개별 필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개별 필지는 그 본번을 써주고 그 본번에 전부 부분만 붙이자는 거야. 이 본번 써주고 부번. 이렇게 붙이면 본번이 몇 개 안 되더라도 부번을 활용하면서 지번 부여는 다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에 지번수가 부족할 때는 최종 뻔뻔 하든지 또는 블록식 하든지 2개 중에 하나 소관청이 선택해서 붙여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지적 확정 청량 도시개발사업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원칙 종전 지번 중 무선번만으로 된 지번
본번만으로 된 지번을 사용해서 부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두 개 지번은 본번이더라도 제외해서 자 본번이 같은 거 안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양다리 걸친 경계에 걸친 거 안 쓴다. 두 가지는 안 씁니다. 그런데 예외해가지고 이제 부번 붙은 거 다 안 쓰고 본번 중에서도 두 개를 안 쓰다 보니까 지번수가 적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두 가지 방법. 단지식, 블록식으로 해주든지 또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 최종 뻔뻔 해주든지. 됩니까? 했던 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번째 배우는 이 방법이 제일 좀 여러분에게는 좀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복잡한 건 없죠. 그냥 보고 외우면 돼요. 별거 있다고. 자, 여기서 대한민국의 토지 필지수가 약 4천만 필지입니다. 이 4천만 필지를 겨우 이 네 가지 방법만 가지고 다 지번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되거든요.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또 다른 경우를 찾아보니까 여기 지행축도 하는 네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지번은 처음에 차례대로 1, 2, 3, 4, 5, 6 잘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끊임없이 토지의 이동, 토지가 분할되고 합병되고 옆으로 분할, 아래로 합병, 옆으로 분할되다 보면 1번지 옆에 2번지가 안 오고 1번지 옆에 110의 2번지가 오고 110의 2번지 다음에 2의 47이 오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겠죠. 그때는 지번을 새로 부여해 줍니다. 새로 부여한다는 것은 차례대로 새로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번 변경한다고 부른다. 지번 변경. 기존의 지번 배열이 무질서해지면 지번을 규칙적으로 새로 배열해 주는 거. 그게 뭐다? 지번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요. 자, 우리 나성동이 자꾸 크면서 다정동 일부를 나성동에 흡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정동의 그 지번을 그대로 쓰면 나성동에도 그 지번이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 그럼 그 지번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새로 부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부여해 줄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있을 때, 자, 축척 변경은 우리 뒤에 가면 배우지만 도면의 축척을 변경할 때는 축척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토지 표시도 새로 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번도 새로 정해주는 거야. 그때 어떻게 정해줄 건데? 지금 우리 배운 데 없잖아요. 마지막. 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조금 전에 지적 확정 청량 시시지역 지번 부여 방법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미리 지번 부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행축도 요 네 가지 경우는 별도의 지번 부여 방법을 지적법이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방법 중 마지막에 배운 지적 확정 청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그대로 준해서 사용한다. 준용 뺏겨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 해서 지적 확정 청량 실시지역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하는 것이 지행축도. 됩니까? 지행축도. 해서 네 가지 경우는 그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행축도. 이것도 이제 가끔씩 시험에 나오죠. 몇 년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지행축도 중에 몇 개를 넣고 아닌 거 몇 개를 넣고 다음 중 지적 확정 청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행축도 중에 골라내라. 이런 문제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번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지번 부여를 하려고 해요. 그때 지번 부여 방법은 이 방법 따라주면 되겠죠. 따라주면 되는데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만약에 단지식으로 하도록 사업 계획됐다면 단지식에 따라 해줘야 될 것이고, 맞죠? 맞잖아. 또는 아까 최종 뻔뻔하기로 했다면 최종 뻔뻔하는 대로 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사업 계획한 대로 따라서 사업 계획한 대로 단지를 구분해서 하되 지번 부여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무엇에 따른다?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 라고 해서 사업 계획도라는 이 서류 이름이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넣어놓고 박스에 들어갈 올바른
서류 이름은 하고 사업계획도를 찾는 것도 몇 번 나왔어요. 그 정도 사업계획도. 공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지번 부여할 때는 일단 공사가 시작될 때 계획안 대로 해줘라. 그것이 무엇에 따른다?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그래 나왔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길주음 복습. 5번 신규 등록합니다.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자 2번에 저 번을 붙여서 지번 부여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신규 등록 어떻게 돼요? 인접지 본부이니까 인접 토지의 본번에 무슨 번 붙여서 부번 붙여서 인접지 본부. 6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 자, 신규 등록하고 나오는데 여인 멀리 하고 나오면 인접지 본부다 최종 번번이다. 최종 번. 그래서 인접하여 있는 경우 그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무슨 번? 본번. 최종 번번으로 해서 지번 부여해주면 되겠죠. 8번 분할합니다. 그때는 한 필지 그리고 나머지 필지로 나누더라. 한 필지는 무조건 분할 전 지번 써주면 되고 이제 나머지가 문제되는데 부번을 붙이되 그냥 부번 붙인다. 안 썼던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부터 부여한다. 최종 부번의 다음 부분 최종 부부 분할 나오면 최종 부부 해서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본번이냐 부번이냐 자꾸 외우는 거야. 그죠? 신규 등록 인접지 본부 그러나 여인 멀리 최종 뻔뻔 합병한다. 선순위 본번이 있다면 본번 중 선순위 분할하면 최종 부부 최종 부번 다음 부번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하면 지역 내 본번 그러나 본번 중에 두 개는 빼. 무슨 본번? 본번이 같은 거 경계에 걸친 거 그죠? 부족하면 두 개 중에 하나 최종 뻔뻔 하든지 또는 블록식 하든지 뭐 하여튼 그게 다예요. 굉장히 오래 했지만 1시간 동안 했지만 그게 다라고. 자, 지번의 변경으로 갑니다. 자, 소관청은 하고 나왔는데 자, 지번을 변경하는 거 아까 지번 부여 누가 해요?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면 되죠. 그런데 지번 배열이 불규칙해졌을 때 새로 부여해 주는 거. 그게 지번의 변경이야. 그럼 지번 변경도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한다. 다만 기존의 지번을 변경할 때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누구 승인?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받습니다. 자, 시대 승인 받아서 한다. 시대 승인. 자, 우리 지적부에서 시대 승인 받는 것은 딱 3번밖에 없다. 축반지, 축반지. 이거 외우라 했습니다. 축반지. 축척을 변경할 때. 축척을 변경할 때.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반출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지번 변경하고자 할 때 축반지 시대 승인을 받는다. 시대 승인.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받는다. 축반지. 예사로 보지 말고 외우라는 거 외우세요. 올해도 시험장 가면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죠? 시험장 가서 하라 할 때 할 것. 그러지 말고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축반지. 듣기 싫죠? 자꾸 외우라 하는 거. 그러나 외우라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합격시켜 주는 거야. 그죠? 이해만 하고 안 외우고 있으면 결국 이해는 돼 있으니까 나중에 뭐라 한다. 시간 좀 더 줘. 누가 주나 시간을 안 주는데. 맞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혼자서 거려가면서 이거지. 이게 문제 푸는 보람이지. 하고 두 문제 풀면 5분 남았다. 그죠? 자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축반지, 축반지, 축반지. 됐다. 자, 지번 변경 절차. 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받아야 되니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번 변경해야 될 지번 배열이 불규칙한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지번 배열이 너무나 불규칙하다. 지번 변경에 승인 통지해주면 되고 아직까지는 할 필요 없네. 불승인 통지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번을 변경하게 되면 아까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지지역 지행축도 준용하게 되죠. 그럼 부분 붙은 거 전부 결번되고 본번 중에서도 본번이 같은 거 경계에 걸친 거 안 써죠. 결번돼. 그럼 결번된 것은 다시 쓴다, 다시 쓰지 않는다. 다시 쓰지 않으니까 결번대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결번을 등록해 놓은 다음 이것은 결번된 것들이니까 쓰면 안 돼요 라고 관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결번대장은 영구 보존되면서 결번을 다시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번대장이 뭐 지적공부는 아닌데 그건 지적공부 다음 주에 배우면 돼요. 자, 기술지문 복습 3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괄호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자, 행정구역 개편하면 지행축도 할 때 행이네. 맞죠? 그럼 지행축도 할 때는 무슨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합니까? 도시개발사업 실시지역, 지적 확정 청량 시지지역,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청량 시지지역,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할 때가 있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5번. 소관청은 지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사람의 승인받아. 누구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대 승인 받는다. 그죠? 자, 그래서 시대 승인 받는데 우리 지적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은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하나 있었는데 국장 승인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적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지금은 국장 승인 있다 없다? 없다. 국장 승인 없다. 혹시라도 나오면 국장 승인은 무조건 틀린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지목은 10분 쉬었다.